서면 시장 골목 끝 벽돌 외벽이 벗겨진 채로 남아있는 2층짜리 건물 1층. 나정부는 그곳에서 40년째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낡은 간판엔 미미미용실이라 적혀 있었고 나무틀 창 너머로 햇살이 들 때면 정분의 하얀 머리칼도 어스름이 반짝였다. 머리칼이 하얘졌지만 가위질은 여전히 정확했다. 사람들은 손이 금손이야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지만 요즘엔 그 소리도 덜해졌다. 정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내가 해줄 사람보다 떠날 사람이 더 많구나. 지난달부터 폐업을 고민했다. 이미 이발기 하나는 고장이 나 있었고 물바지도 오래돼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더 이상 손님들과 세상 이야기를 나눌 기운이 줄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혹시 예약 없이 해도 돼요?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부는 반사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되니까 앉으세요. 여자는 밝은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껏 말아올린 채였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말했다. 그냥 샴푸하고 드라이만요. 되도록 빨리요. 말투가 공손하다기보단 지시처럼 들렸다. 정부는 조심스레 여자의 머리를 물에 적시고 손가락으로 거품을 냈다. 그런데 머리를 헹구는 도중 여자가 불쑥 일어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분이 당황해서 물러섰다. 예, 뭐가요? 손 일부러 가슴 쪽으로 내리신 거잖아요. 봤어요. 정분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내려와서. 됐어요. 그냥 드라이만 해주세요. 빨리요. 그날 정부는 한마디 말도 더 붙이지 않았다. 젊은 여자는 마른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며 계산을 마쳤고 문을 닫고 나간 순간까지 정부는 거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틀 뒤 인터넷 미용 리뷰 사이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서면 미미미용실 조심하세요. 나이든 주인이 손을 이상하게 대어. 찝찝함 최고. 별 하나도 아까워요. 정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가위를 닦았다. 나는 그저 감았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정부는 유난히 손끝에 더 신경을 썼다. 샴푸를 할 때도 드라이할 때도 혹여나 다시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듯 한 뼘쯤은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런 정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마련이었다. 며칠 뒤 오전 시간에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 원장님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동네 주민 김명자였다. 정분과는 단골 손님 사이로 10여 년을 넘긴 사이다. 하지만 오늘의 명자 얼굴은 어딘가 어두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분이 묻자 명자는 입을 꾹 다물고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이거 혹시 원장님 이야기예요? 화면 속에는 낯익은 글이 떠 있었다. 부산 서면 모 미용실이라는 표현, 노인 원장이 손을 이상하게 댔다는 문장. 댓글에는 경찰 신고했어야 했다. 늙은이들 일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침묵했다. 손등이 저릿했다. 나 그런 적 없어. 작게 나온 목소리에 명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야 알지. 근데 요즘 세상이 이래요. 말보다 사진, 영상 그런 게 힘이 있으니까.
정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에 든 타올을 접었다. 그날 오후부터 손님이 뚝 끊겼다. 평소라면 시간 맞춰 오던 단골들이 하나둘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유리문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사람들,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리는 소리. 정부는 커튼을 살짝 치고 밖을 내다보다가 이내 조용히 문을 잠갔다. 저녁 무렵 아들 강진우가 들렀다. 백팩을 맨 채 퇴근하자마자 온 눈치였다. 엄마, 오늘 손님 없었어? 정부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물을 끓였다. 너 결혼 얘기 꺼낸다며?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흥, 이번 주말에 인사드릴까 싶어서. 사람이 참 단정하고 착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정부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래, 너 좋으면 됐지. 하지만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단정하고 착한 사람? 설마 그날의 그 여자? 설마 아닐 거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켠에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날의 눈초리, 그 말투, 그 손놀림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닐지도 몰랐다. 토요일 아침 정부는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평소보다 일찍이기도 했지만 잠을 설친 탓도 있었다. 전날 밤 휴대폰으로 리뷰 사이트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별점 하나짜리 후기 아래 달린 댓글은 이제 수십 개가 넘었다. 이런데 신고도 안 한 거 후회하실 듯. 시장에서 머리하다가 큰일 날 뻔. 그런 나이 때는 가게 그만하셔야 해요. 단 한 사람도 정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 그날 오전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손님은 없고 밖엔 비까지 내렸다. 정부는 혼자 쓸쓸히 의자에 앉아 커튼 너머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한다던 젊은 여자였다. 예약은 안 했는데 머리 자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정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여자가 어리둥절해했다. 가게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지금은 사람 머리를 잘 만질 자신이 없어서요. 여자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나갔다. 문 닫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오후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그 사람 데리고 갈게. 엄마도 한번 만나봐. 기대하셔도 돼.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부는 문득 머리카락이 고든 듯 솟는 기분을 느꼈다. 혹시 그 악플, 그날 그 여자, 그게 진우의 여자라면? 그날 밤 정부는 가게 CCTV를 확인했다. 매장 앞에 설치해둔 작은 블랙박스가 오래돼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남아있었다. 그날 갈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가게 문을 나가면서 컵을 던지듯 쓰레기를 놓고 가는 장면. 정분에게 소리치며 문을 닫는 장면. 그리고 돌아가며 조롱하듯 웃는 인매. 정부는 녹화를 중지하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우리 진우 여자라면 안 된다. 안 돼. 일요일 오후 나정부는 모처럼 화장도 하고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이게 몇 년 만에 외출 준비인가. 자신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헛웃음이 나왔다. 진우가 예비 신부를 데리고 인사 오겠다고 한 날이었다. 다과를 차려놓고 앉아있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문을 열자 정분의 아들 강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엄마 왔어. 그 옆에 선 여성은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고급스러운 인상이었다. 처음 인사드려요. 김소라라고 해요. 정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그래요, 들어와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정부는 확신했다. 그날 미용실에서 소리치던 그 여자. 커튼 너머로 수군거리며 조롱하듯 웃던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이 집 거실에 발을 들인 이 여자와 겹쳐졌다. 소라는 아주 능숙하게 행동했다. 진우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강단 있으시고 일도 꼼꼼하게 하신다고. 정부는 차를 따르며 물었다. 요즘 어디서 일해요? 소라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이직 준비 중이에요. 사실 웨딩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뷰티 쪽도 배우고 있고요. 그 말에 정부는 살짝 눈썹을 올렸다. 뷰티 쪽? 진우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둘 사이를 화기애애하게 이끌려 애썼다. 엄마, 소라가 요즘 리뷰도 써요. 뷰티 리뷰. 감각이 있더라고. 순간 정부는 목이 콱 막히는 듯 했다. 그래. 그랬구나. 뷰티 리뷰. 그 글, 그 말투. 소라는 티 안 나는 척하며 차를 들이켰지만 정분의 눈은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정부는 그 떨림 속에서 오늘의 방문이 단지 인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의도라는 것을 느꼈다. 방문이 끝나고 문을 닫자마자 정부는 소라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차잔 아래 립스틱 자국. 그 밑엔 주름진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틀 후 정부는 조용히 가게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물을 끓이고 거울을 닦고 빗을 정리했지만 손끝이 허전했다. 아침 일찍 왔다 가던 단골마저 보이지 않았고 유리문 밖에선 사람들이 멈췄다 지나가기를 반복했다. 일부러 미장원 간판을 훑어보는 눈길도 낯설지 않았다. 정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CCTV 저장기가 있었다. 며칠 전 백업해둔 메모리 카드에서 영상 하나를 꺼냈다. 영상 속 코트를 입은 여자가 가게 문을 닫으며 컵을 던지듯 바닥에 놓는다. 이어 뒤돌아서며 남긴 한마디. 진짜 노망났어. 정부는 모니터를 끄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영상은 그녀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란 말인가. 그녀가 진우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것마저도 조용히 품어야 할 일일까? 어쩌면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지. 한 번의 오해였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영상 속 여자의 표정은 그것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오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가 다시 찾아왔다. 엄마, 지난번에 소라 봤을 때 어땠어? 정부는 빙긋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예쁘장하더라. 너 많이 좋아하나 봐? 흥. 엄마가 마음에 안 드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그 말에 정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작은 프린트 사진.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다. 컵을 던지고 돌아서는 순간의 소라.
얼굴은 분명했고 행동은 명백했다. 진우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정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조심해야겠다. 그 한마디에 진우는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이게 뭐야? 그냥 내가 알아서 생각해라. 엄마는 내 인생 간섭할 나이는 지났으니까.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정부는 말없이 커튼을 내렸다. 유리문 밖으로는 밤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가슴속은 더 시끄러웠다. 진우는 사진을 들고 나간 그날 밤 단 1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라의 표정을 떠올리면 그녀가 웃으며 정분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뒤집혔다. 어머님이 손재주가 좋으시다던데요. 다정한 분 같아요. 따뜻하게 대해주실 것 같아서 좋아요. 그 말 하나하나가 지금은 모두 연극 같았다.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핑계 삼아 소라를 불렀다. 소라는 카페에 앉자마자 진우의 얼굴을 살폈다. 왜 그래? 어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진우는 말없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소라는 사진을 보자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게 뭐야? 너 맞지? 아니, 그게 그날 그거 그냥 리뷰 쓰려고 찍었던 거야. 컵은 왜 던졌고 왜 문 닫으며 그런 말 했어? 그건 순간 감정이 좀 언짢았던 건데 그분이 너무 손을 이상하게 대시니까. 진우는 가만히 말했다. 그분이 우리 엄마야.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내가 리뷰 올린 그 미장원, 내가 태어나 자란 집이고 그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소라는 입술을 떨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몰랐어, 진짜로.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일부러 인사드리러 간 거야.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했으면 왜 조용히 사과하지 않았어? 왜 일부러 다른 얼굴을 보여? 진우 씨,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나는 그냥 잘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날은 기분이 나빴고 내가 그럴 줄 몰랐지. 진우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실수한 걸 감추고 그걸 위해 남을 짓밟는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진우 씨, 나 그냥 진우 씨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그게 그 방식이야? 진우는 카페를 나섰고 소라는 혼자 자리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모르는 척할 걸. 한편 미장원 앞 정부는 커튼을 걷고 해바라기처럼 열린 창으로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가위 한 자루. 내려놓은 줄 알았던 그것을 다시 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토요일 오후 정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다. 문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하나 있었다. 하얀 장미와 보랏빛 리시안 셔츠가 섞인 제법 고운 꽃이었다. 정부는 카드 없이 놓여진 그 꽃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사과란 말 없이 건네는 게 꽃이란다. 언젠가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지금처럼. 그날 저녁 진우가 혼자 찾아왔다. 표정은 단단했고 눈가에는 오래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정분이 물었다. 그 아이 안 데리고 왔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혼했어요. 정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차가 식는 소리, 벽식의 초침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진우의 목소리. 엄마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 안 한 거 고마워요.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까 싶었지.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엄마가 화를 냈다면 난 반발했을지도 몰라요. 진우는 정분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정분의 눈가가 시큰해졌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땐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하는데 내가 평생 머리카락을 만졌어도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더라.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부는 조용히 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감싸쥐었다. 그날 밤 정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머리를 감았다. 낡은 거울 앞에서 빗으로 머리를 넘기며 자신에게 말했다. 내일은 오랜만에 내가 제일 먼저 손님이 되어야겠네. 일요일 아침 미장원 안에는 낯선 고요가 흐르고 있었다. 가위도 드라이기도 내려놓은 채 정부는 거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원장 자신이 의자에 앉은 날이었다. 가운을 입은 정부는 조용히 머리를 빗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 위로 빗살이 지나갈 때마다 지난 세월이 함께 흘렀다. 처음 가위를 잡았던 20살의 나. 첫 단골 아주머니의 뒷머리를 감싸던 23의 나. 진우를 안고 가게 구석에서 재웠던 35의 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비난받던 70의 나. 문득 문이 열렸다. 정분 씨. 들어선 사람은 1층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됐어요. 정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쉬었어요. 머릿속도 마음도. 박 사장은 수줍게 웃었다. 그동안 덕분에 머리 잘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도 몇 명이 더 찾아왔다. 이웃 아줌마, 과거 단골들, 심지어 앞 미용학원 원장까지. 폐업하신다더니 진짜예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제 손으로 제 머리만 좀 만지려고요. 그때였다. 미장원 문 앞에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었다. 김소라였다. 오래 고민한 듯한 눈빛, 낮게 숙인 고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정부는 그저 눈빛으로 물었다. 왜 왔느냐고. 소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정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한텐 다 실수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품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요?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요. 나는 이제 내 머리 손질하느라 바쁘니까.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고 그 뒷모습은 한층 작아 보였다. 정부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가위를 들었다. 이제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나. 나를 제일 잘 아는 손끝으로 오늘은 내가 나의 머리를 만진다.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